포항시는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업체 활로 개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12일 지역업체 수주 확대 추진 현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업체 참여 TF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역업체 수주 확대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포항시의 부서별 관급공사 지역업체 수주율을 파악하고 사업부서를 중점으로 2억 원 이상 종합공사의 관내 하도급 수주 확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5월 말 기준 포항시의 지역업체 발주 실적은 총 6,928건, 1,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지역업체 수주율은 1% 오른 73%이며 하도급은 7% 오른 84%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관급공사 지역업체 수주율 80% 목표 달성을 위해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하고 특히 2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 하도급 수주를 위해 입찰 공고문의 지역업체 하도급 협조 문구 사용과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부서별 공사, 용역, 물품 예산의 지역업체 수주 실적을 매년 부서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성과관리 대상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도내 최초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및 보호 지원 규정을 제정하고 관내 17개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는 버려진 생활쓰레기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생활쓰레기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건강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친환경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지난 2월 18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는 에너지화 시설 운영 과정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주민들과 함께 개선하는 등 투명하게 시설을 운영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포항시 SRF 시설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하루 349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고형연료 274톤을 연소했으며 256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또 굴뚝 자동 측정기기 자료에 따르면 고형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배출 허용 기준 대비 먼지는 11%, 질소산화물 24%, 황산화물 0.5%, 염화수소 29%, 일산화탄소 7%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배출 농도는 법적 배출 허용 기준 대비 7% 수준입니다. 포항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안전 운영 계획을 시행합니다. 운영자의 기술 교육 강화 및 시설의 적정 운영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다이옥신 배출을 관리해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여과 집진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관리, 반입장 이중 밀폐시설 추가 설치 등을 통한 철저한 악취물질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안전한 SRF 시설 운영을 위한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 배출을 당부하며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철강공단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에 과감한 투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10일 제26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도 첫 정례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일에서 18일까지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 19일과 20일 양일간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21일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 예비심사, 2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 25일과 26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를 열고 안건 등을 의결한 후 폐회합니다. 부의된 안건에는 공숙희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상원 의원의 포항시 도시재건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다. 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포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0여 건입니다. 이번 주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10일 시민 콘텐츠 제작교실과 철길숲 시민 DJ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약 50명의 시민들이 포항시 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에 관심을 보인 가운데 시민 콘텐츠 제작교실은 제작 분야와 출연자 분야로 나뉘어 향후 포항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참여합니다. 또 예비 라디오 DJ들은 철길숲 라디오 부스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그린웨이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12일 소비자 중심 도시 포항으로 나아가고자 지역경제 관련 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포항시 경제정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향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포항이 나아가야 할 경제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소비자 중심 도시 포항을 위해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관련 조례 제정, 제2회 추경 예산 확보 등을 차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포항형 소비자 보호원 설치 등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 13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의 자생적 철강 생태계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포항 내에서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생산 가능한 자생적인 철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또 최근 포항경제와 지역 철강 기업의 구조 분석 등 주제 발표 후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종합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포항시는 시승격 70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포항의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보는 70년 포항 이야기의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를 담아낸 이번 사진전은 지난 3일 문화예술회관과 시민의 날 기념식 현장에서 먼저 선보였으며 이어 시청 2층 로비에 오는 21일까지 전시됩니다. 사진전은 시대별 포항 시민들의 생활 모습, 풍경 등 96점의 사진을 통해 포항의 이야기를 소소하게 풀어내며 시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올해 포항 시민의 날은 그야말로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목소리로 직접 만들어낸 하모니가 깊은 감동을 자아냈는데요. 시민합창단 15개 팀의 열띤 경연 현장, 포항 포스팅에서 다녀왔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 합창은 그야말로 화합의 멜로디를 들려주는데요. 2019 포항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합창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포항 시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하시죠. 포항 시민의 날을 맞이해 개최된 시민화합의 장 합창 페스티벌. 6월의 싱그러운 여름밤의 정취와 함께 느끼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대향연. 그 현장 속으로 안내합니다. 포항시 남구의 문화예술회관. 이곳에서 들려오는 기분 좋은 멜로디. 합창 경연에 출전하는 팀이 막바지 리허설에 매진하는 중인데요. 아니, 경연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 열기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리고 곳곳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막 들려오고 있어요. 포항시민 합창 페스티벌 어떤 행사인가요? 저희 포항시민 합창 페스티벌은 저희가 포항음악협회가 주최 주관을 하고 포항시가 후원을 해서 29개 읍면동에서 합창단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 군인, 포항시민 전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합창 대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총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지는 이제 총 포항시가 이제 합창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포항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합창에 저희 선생님 포항음악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파견을 해서 전문적으로 10주간 연습을 해서 그 합창 경연대회에 참여해서 이런 음악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포항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포항음악협회가 주관하고 포항시가 후원하는 합창 페스티벌은 지역 문화 활성화와 음악으로 하나 되는 포항시민 대화합의 장을 만드는 행사죠. 들어보니까 이 대송면, 이 면이라는 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민분들이 함께 만드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합창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시게 되셨나요? 포항시 성격 70주년 기념으로 주민들의 단합, 이런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대송면 은재 합창단 화이팅! 어르신, 청년, 군인, 학생, 어린이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른 더위 속에서도 공연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어머님들이 계시니 합창단은 어떤 합창단일까요? 저희는 단원들이 65세 이상에서 80대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여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열정적인 멋쟁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합창단입니다. 오늘 우리 합창단 여러분들께서 수상을 하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 이동초 백꽃 합창단, 위드 합창단, 상대동 늘푸른 합창단 등 15개의 팀이 참가한 합창 페스티벌의 막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와, 아니 멋진 공연이었어요. 우리 어머님들 최고. 근데 제가 무대를 봤는데 너무 신기한 게 경연이 아니라 이 무대를 너무나 즐기고 계신 모습이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무대 위에서? 우리는 합창 연습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젊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 그래서 무대에 오르니까 좀 더 젊어지신 것 같으세요? 아우, 끝나는 게 너무 섭섭해요. 모든 무대가 마무리되고 대망의 시상식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대상의 영광은 과연 어느 팀이 안게 될까요? 대상은 오천읍 맘소리 합창단 팀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합창 페스티벌에 참가를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희가요, 오천읍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8개 학교가 구성되어서 어머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노래를 했어요.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마음소리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하늘에 닿고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은 것 같아서 더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포항시민 화합의자 합창 페스티벌 많이 사랑해주세요. 포항시민 모두가 참여해 화합과 소통의 장을 이루었던 시민화합 합창 페스티벌. 앞으로도 포항을 대표하는 음악축제로서 그 위상을 떨쳐나가길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하모니에 정말 귀가 호강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포항 시민화합 합창 페스티벌은 이렇게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축제가요, 포항을 대표하는 시민 주도형 축제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렇게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화음을 맞추고 값진 땀을 흘렸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포항 시민이 하나가 되는 포항 시민화합 합창 페스티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포항시는 맞벌이 가정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7월부터 확대 운영하는데요. 운영 시간은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고요. 최대 자정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월 60시간 이내로 보육을 지원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여성출산보육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